한국의 하늘은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투기 기술의 변방에 머물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심으로 떠올랐다. KF-21 보라매의 이름이 국제군사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중국과 일본의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그 성능을 분석하기 시작한 순간 세계는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의 추격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 변화는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의 진전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반의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중국 관영 언론은 최근 사설을 통해 KF-21이 블록 3단계에 진입할 경우 자국의 제20 전투기와 FC-1을 위협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는 한국의 항공산업이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었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 또한 KF-21의 국산 엔진 개발, 추진을 아시아 항공기술 패권의 판도를 바꿀 변수로 규정했다. 마이니치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할 경우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구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주변국 언론의 반응이 뜨거운 이유는 단순히 KF-21이 새로운 전투기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제 진정으로 자체 기술로 하늘을 나는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KF-21의 등장은 오랜 기간 외산 부품과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전투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특히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구축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미래형 방위 기술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콤팩트 레인지라는 첨단 시험 설비를 구축해 실제 전장 환경에서 스텔스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제품 단계가 아니라 실전형 스텔스 기체의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증거다. 한국은 종이 위의 설계도를 넘어 이미 현실 속 전투 조건에서 스텔스 성능을 입증한 몇 안 되는 국가로 올라섰다. KF-21 보라매는 블록 1과 블록 2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차세대 도약을 준비 중이다. 블록 3단계는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 F-22 랩터급 전투기로 진화하기 위한 단계로 내부 무장창과 극초음속 무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통합 시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설계 개념조차 완성되지 않았던 프로젝트가 이제 세계 6세대 기술 경쟁의 무대에 올라선 것이다. 이 모든 진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전투기 개발은 외산 엔진과 부품 의존에 크게 묶여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개발 착수 이후 한국은 단 한 번의 중단 없이 연구를 이어왔고 엔진부터 스텔스 소재, 레이더 시스템, 전자광학 장비까지 자국 기술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의 KF-21은 그 결실의 상징이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이름을 단순한 조립국이 아니라 완전한 항공 강국으로 부르고 있다. 중국은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일본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이 단 10년 만에 기술적 격차를 압축시킨 사례로 KF-21을 소개하며 향후 6세대 전투기 경쟁에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뒤를 쫓는 나라가 아니다. KF-21의 날개 아래에서 한국은 자주국방의 실현, 그리고 항공기술 자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어내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단지 전투기 한 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은 스스로의 하늘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KF-21 보라매의 개발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여정이었다. 2010년대 초반 한국은 여전히 외산 부품에 의존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2015년 완전한 독자 전투기 개발이라는 국가적 결단이 내려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전투기 전 과정을 자체 설계로 진행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은 마치 불가능에 도전하는 긴 행군과 같았다. 개발 초기 KF-21은 블록 1단계에서 공기역학적 안정성과 기초 작전 능력 확보를 목표로 했다. 실제 시험 비행에서 보라매는 예상을 뛰어넘는 기동성과 안정성을 입증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이어 진행된 블록 2단계에서는 무장통합과 스텔스 구조 개선, 전자광학 조준 장비 시험까지 더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자체 제작한 A4 레이더와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기체에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성과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15년 이상 걸리는 과정을 단 8년 만에 단축시킨 놀라운 사례로 평가받았다. 2028년을 목표로 한 블록 3 개발은 이제 KF-21을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끌어올리는 단계다. 내부 무장창 탑재, 차세대 전자파 흡수 소재 적용, 열신호 차폐 구조 개선 등 모든 세부 기술이 통합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블록 3 모델이 완성되면 F-22 랩터를 넘어서는 스텔스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스텔스 구조 설계를 독자적으로 구현했다. F-22나 F-35에서 검증된 지그재그 구조, 전파 반사 분산 설계, 레이더 단면적 감소 기술을 적극 반영했고 엔진 흡입구와 배기구의 열차폐 설계까지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다. 기체 표면에는 자체 개발한 레이더 흡수 구조제가 적용되었고 센서와 전자장비는 모두 기체 내부로 매립되어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로써 KF-21은 실질적인 전투 환경에서 탐지 확률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완성형 스텔스 전투기로 자리잡고 있다. 블록 3 개발 과정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엔진 국산화였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터보팬 엔진은 수십만 개의 부품이 정밀하게 조립되어야 하는 고도의 기술 집약체다. 한국은 2013년부터 면허 생산과 자체 설계를 병행하며 국산 엔진 개발에 토대를 다졌다. 그 결과 소형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와 압축 시스템을 개선해 내구성과 출력 모두를 확보했다. 이 엔진은 초기에는 무인기에 적용되었지만 출력은 경전투기 수준에 근접했다. 이후 한국은 5,500파운드급 터보팬 Z 엔진 실증을 완료했고 이를 기반으로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 이 엔진이 완성되면 KF-21뿐 아니라 차세대 무인기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국내 기술진은 연내에 국산 엔진을 장착한 무인기의 실전 테스트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형 엔진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국산 엔진의 의미는 단순한 자급자족이 아니다. 과거 미국산 엔진을 사용할 때는 고장이나 점검 시 해외 기술진의 파견을 수개월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즉각 수리와 부품 조달이 가능하다. 이는 실질적인 전력 유지 능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의미하며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다. KF-21의 엔진 개발은 단순히 성능 향상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상징적 선언이었다. 스텔스 구조, 내부 무장창, 전자광학 조준 시스템, A4 레이더, 매립형 센서 등 모든 요소가 완전한 국산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 기술들이 결합되며 KF-21은 단순한 4.5세대 기체를 넘어 6세대 플랫폼으로 진화할 준비를 마쳤다. 지금 대한민국은 KF-21 블록 3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전투기 생태계를 완성해가고 있다. 무인 전투기, 초음속 미사일, AI 기반 전투 통제 시스템까지 연계되는 이 구조는 앞으로 한국 공군 전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 블록 1에서 시작된 도전이 이제 세계 군사기술의 최전선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의 전투기 기술 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엔진과 스텔스 기술의 결합이다. KF-21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전투기를 완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핵심 기술들을 스스로 개발해냈기 때문이다. 전투기 엔진은 수많은 고온 환경과 압력 속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해야 하며 그 정밀도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0.01mm 단위로 맞물려야 하는 세계다. 과거 한국은 이런 분야에서 후발주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의 성공은 한국 항공산업의 가장 큰 전환점으로 기록된다. 특히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민항기용 엔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며 극한의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한다. 한국은 터빈 블레이드의 내열 소재를 독자 개발해 1680도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이 기술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일부 항공기만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로 평가된다. 또한 KF-21은 스텔스 기술의 집약체로 불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텔스를 단순히 기체의 외형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엔진 블레이드 노출, 배기열, 동체의 이음부, 표면 반사 각도 등 수많은 복합 요소가 스텔스 성능을 결정한다. 한국은 이런 모든 세부 요소를 자체 설계로 통합했다. 지그재그 형태의 동체 구조는 전파 반사를 분산시키고 엔진 흡입구 주변의 곡면 설계는 탐지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수년간의 실험을 통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도료와 구조제를 완성했다. F-22와 F-35에서 입증된 스텔스 형상을 발전적으로 재해석해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체 표면 전체에 메타물질 기반의 흡수 코팅을 적용해 전파의 흡수 효율을 높였다. 이로써 KF-21은 전파 반사율을 극단적으로 낮추면서도 내구성과 유지 보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 하나의 혁신은 바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이다. 플라즈마는 고온에서 이온화된 기체 상태로 이를 기체 표면에 형성하면 전파를 산란시키거나 흡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기술을 연구해왔으며 최근 들어 실질적인 실험 단계에 돌입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스텔스 기술은 아직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완전한 실용화에 성공하지 못한 영역이다. 그러나 한국은 반도체 공정 기술과 정밀 전자제어 기술을 응용해
플라즈마 생성과 제어를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이 KF-21 블록 3에 적용되면 보라매는 사실상 적의 레이더망에 전혀 걸리지 않는 유령, 전투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플라즈마와 메타물질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스텔스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기술이다. 중국은 같은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50조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은 현재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의 시연을 완료하고 완전한 플라즈마 장비의 경량화 단계를 준비 중이다. 이 기술이 실전형으로 전환되면 KF-21은 F-35보다 뛰어난 탐지 회피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스텔스 기술의 국산화와 엔진 기술의 독립을 동시에 이뤄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KF-21의 전자광학 조준 시스템 또한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기존 외산 장비에 의존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국내 개발된 표적 추적 센서와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이 결합된 복합 시스템이 탑재되었다. 이 장비는 전투기의 전장 인식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적의 전파 교란 속에서도 정확한 표적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내부 무장창을 통한 무장 탑재는 공기 저항을 줄이고 스텔스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장거리 미사일과 초음속 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처럼 한국은 전투기의 모든 핵심 요소를 하나의 통합기술 체계로 완성시켰다. 엔진, 스텔스, 센서, 무장, 데이터 링크, 올인원. KF-21은 단순히 성능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기술의 총합이 응축된 미래형 항공 플랫폼이다. 이런 기술적 진보는 한국이 향후 6세대 전투기로 나아가기 위한 확실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단지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국가가 아니다. 스텔스 기술, 엔진 자립, 그리고 첨단 전자장비까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항공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KF-21의 기술적 진보는 국가 산업, 방산 자주화, 그리고 기술 독립의 결정체다. 이 모든 것이 완성될 때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스텔스 항공기 보유국으로 기록될 것이다. KF-21의 개발은 단순한 항공기술의 진보를 넘어 자주국방이라는 국가 전략의 상징이다. 한국은 오랜 기간 외산 무기에 의존해왔다. 엔진과 레이더, 스텔스 소재 하나까지도 해외 기술에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제 정세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주요 무기 수출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은 의존의 사슬을 끊고 스스로의 전력을 세운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 결실이 바로 KF-21이다. 국산 엔진 개발은 이 자주국방의 핵심이었다. 미국산 엔진을 사용할 때마다 정비나 부품 공급에 수개월이 걸렸고 수출 시에는 미국의 허락이 필요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이 완성되면 한국은 완전한 기술적 주권을 갖게 된다. 이제는 외교적 제약 없이 자체 기술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전쟁 상황에서 부품 공급이 끊기면 전투기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원칙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 산업은 끊임없는 기술 자립을 추구하며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로써 KF-21은 수리와 정비, 부품 생산까지 완전히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온전한 국산 전투기로 완성되고 있다. KF-21의 존재는 아시아 지역의 군사균형을 바꾸고 있다. 과거 한국은 단순히 방어 중심의 군사력으로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기술적 독립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 억제력을 확보한 국가로 변화했다.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초음속 미사일 체계가 통합된 자주전력은 주변국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특히 KF-21 블록 3가 실전 배치될 경우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항공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중국의 제20 전투기나 일본의 F-35 도입이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더라도 한국은 단기간 내에 국산 기술을 통해 그 격차를 좁히고 있다. 블록 3는 스텔스 기술과 데이터 링크, 전자전 장비가 완전 통합된 플랫폼으로 실제 전장 상황에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 기술의 중심에는 자율통합전장 운용 체계가 있다. 이는 유무인 복합 현대 운영을 전제로 한 시스템으로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며 작전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KF-21이 전방에서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면 후방의 무인 스텔스기가 표적을 탐지해 공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는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조종사의 생존율을 비약적으로 높인다. 이제 전장은 단순한 무력 충돌의 공간이 아니다. 정보전, 전자전, 사이버전이 결합된 복합전쟁의 시대로 들어섰다. KF-21은 이러한 변화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로 설계되었다. AI 기반의 전장 데이터 융합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최적의 타격 경로를 제시한다. 조종사는 단순히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서 전투를 지휘하게 된다. 또한 KF-21은 한국이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념의 시험대 역할을 한다. 플라즈마 스텔스, 내부 무장창, 고출력 엔진, 유무인 복합 운용. All of these는 향후 완전한 6세대기로 이어질 기반 기술이다. 블록 3의 완성은 단순히 한 세대의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과정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국가 기술 독립이라는 확고한 철학 때문이다.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수십 년 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16,000파운드 급 고출력 터보팬 엔진 개발에는 3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간주되고 있다. KF-21은 단순히 군사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력, 자주성, 그리고 의지의 상징이다.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스텔스 전투기의 독자 개발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손으로 하늘을 지키고 스스로의 기술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가로 거듭났다. 이것이 바로 KF-21이 가진 진정한 전략적 의미다. KF-21의 등장은 국제사회에서도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처음 공개 당시만 해도 일부 외신은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2022년 첫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2024년 이후 블록2가 실전에 가까운 수준으로 발전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군사 매체들은 한국을 기술 압축 발전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며 KF-21을 F-35 이후 가장 주목해야 할 플랫폼으로 꼽았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KF-21의 발전 속도를 전례 없는 기적이라 표현했다. 유럽의 제인스 디펜스 또한 KF-21이 10년 이내에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한다면 한국은 세계 6번째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이미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미국이나 유럽산 전투기만을 구매하던 국가들이 높은 유지비와 부품 의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KF-21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 자립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국산 엔진과 스텔스 소재를 기반으로 한 완전 독립형 전투기라는 점은 구매국에게 전략적 매력으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KF-21은 한국의 방산 외교에도 새로운 길을 열었다. 과거에는 미국의 기술 승인 없이는 전투기를 수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핵심 부품이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그런 제약이 사라졌다. 정부는 KF-21을 중심으로 한글로벌 방산 네트워크 구상을 추진 중이며 한국형 엔진과 무인기 기술을 묶은 패키지 수출 전략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KF-21의 함재기형 모델이 검토되며 해군 전력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FA-50 등 기존 함재기가 노후화되면서 한국 해군은 수직이 착륙형 전투기나 차세대 무인 함재기 도입을 시급과제로 삼고 있다. KF-21의 뛰어난 확장성과 기술적 유연성 덕분에 함재기 버전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해상 항공 전력에서도 독자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KF-21 프로젝트의 또 다른 의미는 기술의 연속성에 있다.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엔진과 스텔스 기술, 센서, 데이터 링크 등 모든 기술이 차세대 무기 체계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덕분에 KF-21은 향후 무인 전투기, 초음속 무기, 그리고 6세대 전투기로 확장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 각국은 이미 이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의 템페스트, 일본의 F3, 미국의 NGAD 프로젝트가 한국의 KF-21은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한국이 단지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기술 경쟁의 선두로 뛰어올랐다는 증거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언론은 여전히 KF-21의 성능을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는 한국이 미국 기술을 참조했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일본 일부 매체는 KF-21의 실전 배치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한국의 스텔스 소재와 엔진 기술이 국제연구기관에서 공식 검증을 통과하자 그들의 논조도 점차 바뀌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 서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도가 늘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명확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기술력과 속도, 그리고 신뢰성. KF-21의 성공은 단지 한 기업이나 한 프로젝트의 성취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력이 만들어낸
총체적 결과다. 전투기 개발을 통해 축적된 첨단 소재, 전자, 반도체 기술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KF-21이 수출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기술 독립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지 경제적 이익을 넘어 동북아 군사 균형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역사적 변화를 의미한다. KF-21의 날개 아래에서 한국은 이제 기술 강국, 방산 강국, 그리고 자주국방의 본보기로 세계의 무대에 서